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 몇 건일까요? 매일 5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경미한 접촉 사고도 있지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위급한 사고,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도 일어나죠. 원인 불명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 이곳에서는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수없이 돌려보고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를 훑으며 사고 원인의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억울한 사고 피해를 겪지 않도록 이들은 연구실에 불을 밝힙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22화 억울한 사고가 없는 날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건우 감정관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이번 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해 교통사고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국과수 교통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서는 언제부터 운영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를 국과수에서 좀 전문적으로 하게 된 건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렇게 됐죠. 7, 8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차가 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교통사고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다 보니까 저 이전에 있었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통사고나 또는 뭐 안전사고나 화재나 뭐 같은 그 부서 한 부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다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름은 이제 교통공학과로 이제 새로 이제 신설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다루게 된 겁니다. 각종 사고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다가 교통사고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됐으니 그만큼 교통이 더 중요해지고 과정 하나하나에 전문성이 부여가 된 것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과에서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제시된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이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고 나기 이전부터 사고 난 순간까지, 또 최종적으로는 사고 이후에 차가 정지된 상태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든 걸 이제 다 재구성하는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조건우 감정관은 20년 넘게 교통사고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세월이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아무래도 이 사고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서로 이제 다툼이 좀 있는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어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유족분들이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가 실수를 사람이라 실수를 하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 되게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오는 대부분의 사고는 사고 관계자들의 이해와 다툼, 억울한 사연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보람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부담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좀 수월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예, 항상 어렵고 교통사고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똑같은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을 처음 받아서 읽어보면서부터 긴장을 하게 되고 예,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많이 갖고 있죠. 24년째 하는 일인데도 모든 사고가 늘 새롭고 항상 어렵다는 조건우 감정관. 늘어가는 사고에 비해 전문 감정 인력이 부족한 현실 또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인원이 이게 10년 전 인원이 지금 그대로거든요.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감정을 하지 않던 그런 감정 사항들이 또 저희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늘고 하다 보니까 감정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인원은 이제 지금 그 수준이라 예,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보람보다는 부담이 더 큰 업무, 부족한 인력,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운 피해자를 생각하면 무엇 하나 허투루 감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교통사고 이제 사고를 하다 보면 뭔가 좀 퀴즈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사고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참 어떻게 보면 운명의 장난처럼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도 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본다고 할까? 네, 그런 어떤 재미나 뭐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좀 어려운 뭔가 좀 가슴이 좀 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억울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사고 원인은 미궁에 빠진 상황이 과거에는 참 많았는데요. 최근 자동차 기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고 감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사실 블랙박스나 CCTV 같이 사고가 기록되는 영상 매체들이 많이 일반화돼 있고 또 차량에 사고 기록 장치라 불리는 이제 EDR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사고가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자료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가수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고 유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특정 유형의 사고가 두드러진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사고 유형과 관계없이 이제 사고 속도, 뭐 신호 위반 여부, 뭐 중앙선 침범, 뭐 이런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고 기록 장치 덕분에 사고의 대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급발진인데요. 운전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자동차의 급발진.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TV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22화 억울한 사고가 없는 날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건우 감정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